그래서 이거는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의문형으로 묻는 게 아니라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강조용법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의문형으로 물어서 강조용법으로 쓰는 게 우리 표현기법으로 설의법이라고 했었다. 그죠? 그래서 설의법을 묻는 문제 같이 동반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건너편 보질려 배 타들면 아질가 배 타들면 겉꼬리이다. 나난 같은 경우도 후렴구니까 의미 없다고 그랬고 아질가랑 똑같은 기능이에요.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 타들면 꺾을 것입니다 라는 해석이야. 그치? 자, 꽃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여성, 그치? 다른 여자를, 나 아닌 다른 여자를, 그 꺾꼬리다, 꺾을 것입니다 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였나?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여자와 눈이 맞을 것입니다 와 같은 얘기라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복법 쓰이고 비유법 쓰였다. 왜? 비유법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꽃은 다른 여자를 상징하고 꺾을 것입니다.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다른 여인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질투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라고 했네요. 자, 뭐 3번은 그렇게 그다지 읽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뒤에 27페이지도 여러분들이 요약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3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리 교과서 페이지로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옆쪽에 해당하겠죠? 35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우리 교재, 메인 교재 먼저 살펴봅시다. 핵심 정리 그 부분 정리해야 되니까. 메인 교재 두꺼운 책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북어대가리라는 제목의 이강백님의 연극 대본인 희곡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갈래 희곡. 희곡은 뭘로 쓰인다? 연극에 쓰인다. 연극의 대본으로 쓰인다. 그러면 영화의 대본으로 쓰이는 건 뭐예요? 시나리오예요. 이 둘이 말하자면 극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현대극이며 단막극입니다. 성격 상징적이며 비판적입니다 라고 했어요. 거의 들어갈 말 상징적이고요. 상징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도 비유적으로 그것이 그 문장이 그 상징하는 상징물이 무언가 다른 의미를 본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그런 상징성을 잘 찾아나가는 것이 이 작품의 핵심이 돼요. 배경 현대 어느 창고안. 주제 현대사회에서 기계부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뭐 이런 부분은 잘 체크해야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기계부품처럼 무언가 성찰 없이 그냥 반복된 루틴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주제로 다뤘다고 했고, 특징 서로 상반된 가치관을 지닌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주제를 부각함. 그래서 여기에는 기임씨랑 자앙씨라는 사람 둘이 나오는데, 걔는 김씨와 장씨를 의미하게 되고, 그 김씨와 장씨는 일을 대하는 태도가 상반된 가치관으로 일을 합니다. 2번 창고, 상자, 북어대가리와 같은 상징적인 배경과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우의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래서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것을 우의적이다라고 하니까 돌려 말하기 수법으로 썼다라고 합니다. 그 등장인물들 한번 보시죠. 자암, 기임, 운전수, 달인 뭐 이런 사람이 주된 인물로 4명으로 나옵니다. 자암이는 참고직이며 꼼꼼하고 성실한 태도로 상자를 쌓고 내보내는 일을 수행하는 보수주의적인 원칙주의자이다. 기임 역시도 참고직이, 그래서 자암과 기임이 같은 공간에서 일을 했는데 참고에서 현실에 대한 회의와 불만으로 요령을 부리며 참고를 벗어나고자 했다. 그래서 참고를 떠나는 모습이 나와요. 운전수, 상자를 나르는 트럭의 운전수, 참고지기와 다를 바 없이 부속품으로 살아가는 인물로 세속적이며 현실적이다. 그냥 무비판적이야.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남에게도 특별한 관심 없이 굉장히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관심을 두는 부속품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달인 뭘 상징하는지 알겠지? 달링이야. 달링 그러니까 애인. 트럭 운전수의 딸로 욕심이 많다. 그리고 기임의 애인입니다. 여기서 자 04번 한번 볼까요? 인물의 이름에 나타난 현대사회의 특징, 제목, 북어대갈이었는데 왜 북어대갈이었냐? 이거 뭘 상징하냐? 몸뚱이는 없고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남은 것을 북어대갈이라는 표현으로 썼고, 이거는 뒷부분에 자앙이 느끼는 그런 허무감이랑 연결이 돼요. 가치관의 혼란을 겪으며 방향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을 가리킨다. 생각만 가득한 무기력한 인간을 상징한다. 획일화, 기계화, 분업화된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기계의 부속품이 되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다. 같은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 본문 보시기 전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라고 했어요. 극 장르는 희곡이라는 시나리오가 대표적인 극 장르인데, 소설 대비 어쨌거나 이야기, 서사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소설이랑 대비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이 그게 특징이냐? 희곡의 특징은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이 글 쓰는 목적은 뭐를 하기 위해서? 연극으로 상연을 위해서. 이거 다 지금 극에 관련된 얘기야. 연극의 상연은 무대에 올리다야. 연극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쓰는 글이에요. 근데 소설은 그냥 이야기글이지. 그 다음에 그 서사의 전개는 인물의 대화와 행동으로만 서사가 전개됩니다. 즉, 소설에는 서술자가 있지만 극에는 서술자가 없어요. 그래서 시점 같은 거는 찾지 않아도 돼요. 세 번째, 시점은 모두 현재 시점이다. 그 다음 네 번째,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을까 없을까? 연극 대본이고, 우리 연극이나 오페라 가봤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빠른 이야기를 예를 들면 2시간 또는 2시간 반 안에 압축적으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약이 있겠지. 공간적 제약도 마찬가지야. 세트를 무한정하게 만들 수 없어. 2시간 동안 세트를 계속 바꾸려면 세트 바꾸는 동안 시간 다 갈지도 몰라. 그 비트
드는 비용과도 관련이 있지만 비용을 떠나가지고 세트를 많이 바꾸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가급적이면 극은 좀 적은 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그 희곡 작가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희곡에는 어떤 형식들이 포함되냐면 첫 번째 해설이 있어요. 이건 주로 희곡의 앞뒷부분, 놓이면서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등장인물이라든지 효과 같은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시문이 있어요. 지시문은 주로 괄호 안에다가 뭐를 넣는데 어떤 걸 넣냐면 등장인물의 행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말투, 음향 효과, 무대 장치 이런 것들을 보충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게 지시문입니다. 그죠? 자,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이제 보실게요. 두 명의 참고지기인 자안과 기임은 새벽마다 트럭에 실려온 상자를 내리고 창고에 보관된 상자를 트럭에 실는 일을 합니다. 매사에 꼼꼼하게 일하는 자안과 달리 기임은 자신의 일에 회의를 느끼면서 자안의 성실함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둘이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네, 그치? 자안은 굉장히 꼼꼼하고 성실하고 기임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못하고 회의, 의심을 품고 이러고 있습니다. 기임은 상자를 싣고 내리는 일보다 트럭 운전수의 딸인 달인과의 만남에 열중합니다. 창고를 나가고 싶어하는 기임은 달인의 부추김에 상자 하나를 바꾸어서 트럭에 싣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고의적으로. 이를 뒤늦게 알아챈 자아는 잘못 나간 상자 번호를 확인하고 상자 주인에게 잘못을 시인하는 편지를 씁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등장인물, 자암, 기임, 트럭 운전수, 달인 이런 4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하강 부분 본문부터 시작이에요. 창고 밖으로 상자를 옮기고 있던 자항과 트럭 운전수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다. 자항은 트럭 운전수에게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간청하고, 자, 어떤 편지? 우리가 상자를 잘못 실었어요 라고 하는 거를 바꿔 실었어요 라는 것이 시인하는 편지지. 운전수는 목청을 높여가며 거절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 부분 뭐예요? 해설, 대사, 지시문 중에 뭐에 해당해? 해설 부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사가 이어져요. 운전수. 그건 미친 짓이야. 그게 뭐예요? 잘못을 시인하는 편지를 보내는 거.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자앙, 편지를 운전수에게 내밀며 이렇게 가로쳤지? 그러면 이 3개 중에서 지시문에 해당하죠? 여기서 인물의 행동 같은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묘사하는 거야. 편지를 운전수에게 내밀며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저기요,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제발 보내야 해요. 여봐, 내가 상자를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가는 거라고. 뭘 상징하겠어요? 어떤 현실에 대해서 무비판적이고 아무 생각이 없는 현대 사회인들의 모습을 상징을 하겠지.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받을 때 만나는 분배반장 딸기코하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씻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반장, 외눈깔 그 둘뿐이라고.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진짜 이름을 몰라요, 알아요? 운전수도 몰라. 그냥 별명으로 불렀어. 저기 딸기코, 물건 내립시다. 저기 외눈깔, 물건 실으시오. 이런 식으로만 불렀어. 실제 이름 몰라. 그거는 현대인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무관심하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현대인들의 익명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별명만 부르는 거. 실제 이름 몰라. 서로 연결 안 돼. 소통 안 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고 하듯이 나도 그들을 별명만으로 불러.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의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볼 수가 없지. 그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같은 것들을 그립니다. 소통을 하지 않는 현대인들끼리의 인간관계 같은 것들 그리죠.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편지를 억지로 운전손에 쥐어줍니다.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 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깔에게 주면 외눈깔은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운반되는 상자를 따라가 맨 마지막에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겠지. 뭐예요? 최종 목적지는 주인이네요.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큰 착각이라고. 부속품들이 든 상자는 말이야 중간중간에서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눠지거든. 부속품 상자를 결국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모아지는 것도 있겠지. 상자들이 한 군데서 나와서 여러 군데로 흩어지느냐, 여러 군데에 나와서 한 군데로 모아지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다고 확신하게 알 수는 없지.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다고 확신할 수 없대요. 뭐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 개인이 사회 부속품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종합적으로 넓은 시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자기는 그 일만 하면 돼. 분업사이기 때문에 죽어라 운전만 하면 되는 사람이라서 이게 상자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도 몰라. 자야,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알려줘야죠.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멀리서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친다. 달인 등장하네요. 그죠?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신기한 기계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못 만들어지면 이런 굉장한 기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기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무슨 기계라고?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해한 물건을 만들 수도 있대. 이게 잘못 만들어지면.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지금 소통이 안 돼요. 가족끼리도.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가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뀐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린 테니까 잘된 얘기잖아? 자아의 편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으로 찢으며 여봐, 자기는 배짱이 너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해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하진 못할 거야. 이런 모순된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이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해도 그것이 사회 전체에게 꼭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해악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조각으로 찢은 편지를 자앙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날릴 필요가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덮어두라고. 창고 속에 나 자네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그 다음 사람들이 이 잘못 때문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지도 마라는 의미예요. 자,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그렇다면 이런 서류들은 뭡니까?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서류들 매뉴얼을 보고 있는데 매뉴얼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는 모습이야. 자아는. 운전수는 반면에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 뿐이지. 좋은 예가 있어.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신고를 안 했거든. 그래서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버젓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나온다고. 자, 군뱅이 양반 꿈을 대지 말고 어서 상자들이나 옮겨 라고 했어요. 서류도 운전수에게는 진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자안과 트럭 운전수, 손수레에 실은 상자들을 창고 밖으로 운반해 갑니다. 침대에 앉아있던 기임은 일어나 자신의 담요를 둘둘 말아 걷습니다. 왜? 땡기치고 있죠? 별로 열심히 일 안 해. 누워있고 빈둥빈둥거려요. 그리고 침대 맡에 낡은 짐 가방을 꺼내서 물건을 주워 담습니다. 달인 기임의 곁으로 다가옵니다. 마침내 결정한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나랑 같이 떠날 거예요? 여길 그만두고 나와 함께 갈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래, 함께 가서 살기로 결심했어. 살림 도구들이 있는 곳에서 접시, 그릇, 찻잔들을 가져와 낡은 짐가방에 담으면서 무조건 다 가져와요 라고 했어요. 굉장히 현대인으로서 탐욕스러운, 욕심이 많은 모습을 달인이 보여줘. 달인이 담은 것들을 다시 꺼내놓으면 아니야, 반절만 내 것인걸. 왜 반절은 누구 거였어요? 같이 일하는 자항씨 거였지, 그지? 같이 살았었으니까. 둘이서 함께 쓰던 물건은 어쩌려고요? 반절로 나눌 수도 없잖아요. 자항과 운전수, 손수레 상자를 싣고 창으로 들어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1번부터 16번까지 문제를 푸시면서 내가 저 시계로 5분 정도에 답 맞출 테니까 화장실 갔다 오시고 16번까지 풀어놓으세요.